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무로 배우는 유니티 3D 활용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시트를 연동해 가지고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백엔드 서버 대신으로 사용해서 로그인,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끝나진 않고요. 한 몇 시간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시트를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구글 아이디 없으신 분 이제 만드시고 시트 한 번씩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구글 메인에서 이렇게 시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아무거나 입력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어떻게 읽고 쓰고를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스프레드 시작하기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 없음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용 없는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을 과일로 해볼까요? 프루트 과일로 하시고 내용을 이제 뭐 여기다가 사과 이게 키워지나요? 안 키워지네요, 화면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사과하고 뭐 30개, 바나나 2개, 뭐 이렇게 과일 종류랑 개수를 좀 써봅시다. 딸기 10개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를 지금 만들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자동 저장이 되죠. 이 스프레드 시트가 구글 시트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서를 공유를 시켜가지고 URL로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스프레드 시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를 눌러보시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이제 소유자고요. 일반 액세스가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소유자는 언제든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액세스는 지금 제한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액세스 권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어는 뭐냐면 역할이 뷰어라는 거는 보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편집은 나만 하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링크를 복사를 해줘야 돼요. 링크를 복사하면은 이제 클립보드에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된 링크로 우리가 이제 유니티에서 이 값을 가져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 프로젝트 파일 하나 여시고요. 처음에는 스크립트 간단하게 그냥 하싱하는 것만 스크립트스 폴더 만드시고 폴더에다가 시작 스크립트를 하나 만드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구글 시트 매니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보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스타트 업데이트 다 지워주시고요. 일단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복사한 링크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일단 변수에 저장을 해줄 건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콘스트 형태로 바뀌지 않도록 다른 게 잘못해서 값을 바꿔버리지 않도록 요 콘스트 형태로 해서 자료형은 스트링 그리고 URL이라고 해볼까요? URL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복사한 이건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편집이 우리 편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에디트까지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에디트부터는 지워주시고 뒤에 슬래시는 남겨야겠네요. 에디트부터 지워주시고 그 앞에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URL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웹에 그러니까 이 주소로 우리가 웹이랑 통신을 할 거예요. 통신을. 근데 이제 웹이랑 통신을 한다는 거는 사실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코르틴을 통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면 실행되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보이드 스타트를 지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코르틴을 쓰려고 지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iEnumerator에다가 스타트를 써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쓸 게 유니티에서 원래 최근에 이제 유니티에서 쓰라고 권장하는 이 네트워크 통신 명령어가 뭐냐면은 유니티 엔진.네트워킹이라는 엔진.네트워킹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임포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니티 웹 리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웹 리퀘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명을 ww로 해볼까요? www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유니티 웹 리퀘스트에서 웹을 요청하는 거예요. 웹 주소를.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get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URL 우리가 위에 복사한 우리의 그 스프레드시트의 URL 요 URL을 보내서 get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yield return send web request 그 요청을 보내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까지는 그럼 기다리니까 여기 뒤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응답이 오면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핸들러 그래서 텍스트로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찍어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디버그.로그 하셔도 되고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get 해서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내용이 아마 우리 로그 창에 찍힐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연결 안 해줬어요. 간편하게 여기 메인 카메라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구글 시트 매니저. 여러분, 여기 프린트로 써줘야 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디버그.로그 하지 마시고 프린트로 써서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프린트로 해서 하니까 여기 지금 메인 카메라에 추가됐어요. 갑자기 추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로그가 찍힌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렇게 값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창에. 근데 우리가 요 값만 딱 나오게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막 HTML 태그가 몽땅 찍혀 있죠. 요렇게 값만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URL 뒤에다가요 뭘 추가를 해주냐면 여기 슬러시 뒤에다가 아까 에디트 지운 그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익스포트를 해주는데 어떤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주냐면
tsv 포맷으로 우리가 익스포트를 해주면 값만 우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로그 창에는 두 줄밖에 안 떠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아래 내려보면은 이렇게 네 줄이 다 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방금도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텀이 살짝 있어요. 왜냐면 웹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르틴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바나나랑 복숭아만 찍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값을 바나나랑 복숭아만 가지고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서에다가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됩니다. 범위를. 그래서 여기 URL에다가 범위를 정해줄 건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 이제 이거 추가된 게 뭐냐면 익스포트를 할 건데 그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범위를 할 건지 이렇게 그 익스포트의 조건을 여기 뒤에 써주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트 다음에 물음표 써주고 이제 조건을 써주는데 조건이 추가될 때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tsv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할 거고 범위 또 추가 두 번째 조건이 범위를 어떻게 정해준다 이렇게 그 두 번째 조건을 줄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할 때는 우리가 and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프레드시트의 범위니까 range라고 써줍니다. range를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데 우리 엑셀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A2부터 예를 들어서요. A2부터 B6까지 이렇게 그 범위 지정할 때 이렇게 땡땡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A2부터 B3까지 우리가 아까 바나나와 복숭아가 2행 3행에 있었기 때문에 행열 맞죠? 가로가 행이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아마 그 바나나랑 복숭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로그 보시면 바나나와 복숭아만 이렇게 찍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레인지에서 지금 제가 끝을 B3으로 끝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A2부터 B라고 했으면은 A2부터 B 끝에까지 다 찍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보면 이번에는 딸기까지 모두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A2부터 B의 끝에까지 B가 값이 들어있는 끝에까지 다 찍히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가요. 여기가 시트를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시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는 시트 1번은 데이터를 담고 시트 2번은 뭐 로그를 저장한다던가 이제 그 제대로 된 백엔드 서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일단 시트 2를 추가하죠. 시트 2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로그 창입니다. 뭐 이렇게 써볼까요? 시트 2에는 이제 로그 창입니다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트 2를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일단은 우리 그 공유 URL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에디트 뒤에는 삭제하고 익스포트 이걸 넣어줬죠. 그래서 CSV 형태로 시트 내용을 가져오는 포맷을 CSV 형태로 가지고 오는 거. CSV 또는 TSV, 아까 TSV라고 썼죠? 네, TSV도 되고 CSV도 됩니다. 쉼표로 구분하는 뭐 이제 그런 형식이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end하고 range 이렇게. 그리고요 시트를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end하고 shift 해서 시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죠? 이것도 또한 그 범위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시트 구분을 할 때는 요 앞에 익스포트 요 구문이 아니고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GVIZ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문을 이제 복사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이렇게 구분하시고 시트 역시도 여기 레인지를 이렇게 엔드에다가 레인지를 붙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웃에 이제 CSV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시트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렇게 일단 잘라내게 하시고요. 프라이빗을 붙여야 될까요? 또 제가 헷갈렸네요. 다른 언어랑 정신이 없습니다. 스트링 그래서 서브 URL을 할까요? 서브 URL 0는 이걸로 써놓고 그죠? 시트 하나 있을 땐 서브 URL 1은 우리가 아까 그 시트 여러 개 있을 때 시트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 GVIZ 하고 슬러시 하고 TQ 물음표 TQX는 아웃 하고 CSV 형태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시트2였죠? 이렇게 붙여서 그럼 우리가 URL하고 이 서브 URL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스트링을 합쳐가지고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여기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시트2에 있는 내용이 불러와지는지 볼까요? 자, 로그 창입니다라고 시트2의 내용이 불러와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레인지가 한번 되는지 봅시다. 로그 창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무거나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굿모닝부터 끝까지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은 B2부터 C로 하면은 아마 굿모닝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죠? 저장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엔드 하시고 엔드 레인지 하시고 B2부터 C까지 이렇게 서브 URL 1에다가 이렇게 레인지까지 붙였습니다. 요렇게 하고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보면 굿모닝부터 여기 C까지 끝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지금 이거는 여러 줄이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한 줄씩 찍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아까 처음에 썼던 그 과일 리스트를 좀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서브 URL 0이 아니고 1을 붙여서 여기 주소에다가 요거 붙여서 첫 번째 시트에 썼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프린트는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일단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 중첩 리스트로, 왜냐하면 이게 각각 따라뜨려서 리스트 하나씩 정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과일 이름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도 따로 리스트로 저장을 하려고 우리가 중첩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다가
또 리스트를 만드는데 어떤 타입이냐면 스트링 타입이죠. 텍스트니까. 그리고 이름은 뭐 fruits 데이터라고 할까요? new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동으로. 자, 그다음에 이 fruits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분리해야 돼요. 이게 같은 행의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다른 행끼리는 엔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플릿을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스플릿 함수에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해서 데이터 이렇게 넘겨주고 스플릿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는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각 행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스플릿 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분리가 돼서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해서 일단 행을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스플릿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냐면 일단은 엔터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분리를 합니다. 엔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잠시만요. 여기다가 각 배열에 들어있는 거를 또 다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각각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해서 총 4개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엔터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를 또 다시 스트링으로 분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뭐를 분리하냐면 얘를 분리해줘야겠죠. 얘를 그죠? 이 안에 각각에 들어있는 이렇게 여러분 for each문을 쓰시면 이거 개수에 따라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이 안에 있는 걸 또다시 스트링 변수로 나눕니다. 배열로. 그래서 나눠가지고 또 다시 스플릿을 해서 이번에는 탭을 기준으로 나누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리스트에다가 애드를 하죠. 애드를. 그래서 여기 거를 어떤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아이고. 리스트가 안 뜨네요. 잠시만요. 리스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하나 추가해줘야 돼요. 유니티 엔진 죄송합니다. 시스템 링크라고 써요. 링크. 요거를 추가해주고 to 리스트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아이고 에러가 뜨네요. 요걸 안 썼네요.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를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돼요. 프린트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함수 실행해서 요 분리 작업을 실행했고 분리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찍어줘야죠. 근데 리스트 각 항목을 탐색해가지고 항목마다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를 찍어주는데 우리가 다중 리스트를 썼잖아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있는 거니까 리스트 형태로 찍어서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 요 fruit 데이터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한 줄씩.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스트링을 써서 이렇게 스트링 기호를 써가지고 그 파이썬 혹시 배우신 분들 있으시면 F 스트링이라고 있는데 프린트문에 여러 가지 문자와 변수를 병합해서 쓰기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그 대괄호 이게 중괄호인가요? 중괄호 뾰족괄호 요거를 쓰시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과일 이름하고 개수 이렇게 대괄호를 쓰시면 지금 여기 스트링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의 타입의 데이터를 이렇게 프린트문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힐까요? 자, 보이시나요? 사과 30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get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잘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URL로 get 방식으로 URL로 시트 연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정말 허점이 있죠, 여러분. 뭔지 보이실까요? 이 URL에서 이거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주소창에 입력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주소창 입력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밑에 있네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제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데이터를 다 줘버려요. 그죠? 그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값들이 보안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아까 그 모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지만, 이런 정보들이 이런 URL에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번씩 혹시 어떤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이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트래픽 초과가 됐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메인 홈페이지 인덱스 화면으로 접속이 안 될 때 제가 약간 혹시 이게 될까 하면서 꼼수를 막 써가지고 URL 뒤에다가 이런 각종 뭐 카테고리 명이랑 번호 같은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있는 페이지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URL에 어떤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get 방식으로는 이제 많이 쓰지 않고, 특히 이런 로그인 정보에 관련된 거는요, get 방식으로 쓰지 않고 포스트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씀과 동시에 우리가 여기 구글 시트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시트 안에 스크립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나 민감한 정보들을 이 앱스 스크립트 안에다가 코딩을 하고요. 유니티에서 코딩하지 않고 앱스 스크립트 안에다 코딩을 하고, 유니티에서는 이 앱스 스크립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값을 그냥 값만 받아오는 거죠. 유니티 스크립트에는 아무래도 유니티 스크립트가 보안 쪽에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글 시트의 앱스 스크립트에다가 스크립트 작성을 해가지고 이 URL 자체를 나만 제작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를 걸어버리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안이 걸려 있으니까 정보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유니티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값을 주고 받고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면 더 만들어야겠죠. 이런 보안이 취약한 보안이 중요한 어떤 데이터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get 방식 말고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앱스 스크립트도 같이 이용해가지고 포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보안이 강력하게 적용된 어떤 시트와 유니티 연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get 방식으로 스크립트에 스프레드시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요 앱스 스크립트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